보내는 택배 잘 모르고 보내면 관세에 벌금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유망됩니다.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과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29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미 대선 재검표 운동에 나선 질 스타인 전 녹색당 대선 후보가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에 이어 미시간주에서도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어제 뉴욕 공항과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15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내 백인 우월주의 단체 쿠클럭스 클랜 KKK단의 홍보물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탑승객들과 서포 카운티 주변의 주민들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국으로 선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지나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을 대신해 물건을 구입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 잘 모르고 보내게 되면 관세에 벌금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까지 다가오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겹치면서 요즘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택배 물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택배를 보내면서 한국을 통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200 미만의 물품은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정보만 듣고 $200가 넘는 물품도 $200 미만으로 기재해 보냈다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제 송하인께서 간혹 여기 지인분들한테 보내실 때 고가의 상품을 언더밸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관에서 이제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구매 인보이스를 이제 요청하실 수 있고요. 세관에서 요청하실 때 이 괘씸죄라는 게 적용이 돼서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또 추가로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물품별로 $200가 넘지 않더라도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발송하시는데요. 대개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은 6병까지입니다. 7병 되면은 한 병은 폐기하셔야 되고 추가로 또 별도 폐기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보내실 때 6병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화장품류는 기능성 화장품, 링클 케어나 여드름 치료제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정확한 가격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고 관부가세를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관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엑스레이 검사나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관 신고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반입이 제한되는 음식물이나 액체류 등은 어떤 품목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고 옷이나 핸드백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BTV 윤내리입니다.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Today's resolution includes the toughest and most comprehensive sanctions regime ever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It sends an unequivocal message that the DPRK must cease further provocative actions and comply ful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에드 루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과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29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로이스 의원은 미국에도 10만여 명의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했다며 이산가족들의 평균 연령이 80세인데다 시간이 없다며 60여 년 전의 헤어짐이 이제는 만남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은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이 지난해 4월에 발의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마지막 과정인 하원 전체 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미 대선 재검표 운동에 나선 질 스타인 전 녹색당 대선 후보가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에 이어 미시간주에서도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스타인은 전자개표 기기 조작과 해킹 의혹을 제기한 세 개 주에 대한 재검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스타인 측은 30일 미시간의 대선 투표 결과를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으로 다시 검표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미시간 재검표 작업이 이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704표 차이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클린턴 측은 3개주 재검표 과정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들 3개 주에서 승부가 뒤집힌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260, 클린턴은 278명을 차지하게 돼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재검표를 통한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공항과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15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항 사이의 두 개의 터미널 사이를 행진하며 $15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1시간당 최저 $10 10센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는 총 350여 명이 참여했지만 로어 맨해튼 거리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침묵 시위를 벌이던 26명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거리 통행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백인 우월주의 단체 쿠클럭스 클랜 KKK단의 홍보물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탑승객들과 서포 카운티 주변의 주민들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LIRR 열차 안 의자에서 KKK 홍보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트햄튼이나 아마간셋 등에는 집과 도로에 선전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 당국은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최근 혐오 범죄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KKK의 선전물이 카운티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누구든 이런 선전물에 개입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청사를 주말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은 뉴욕시에서 아름답고 중요한 건물을 누구든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현재 특별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내년부터 징병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전쟁 발발 시 징병제 재가동을 대비해 18세에서 26세의 청년층 여성들도 징병 대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미 의회가 철폐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미 언론은 상하원이 6,187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법에 합의하면서 논란을 빚어온 청년층 여성의 징병 대상 신고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 의원은 오는 2일에 상원은 내주 중으로 각각 국방 예산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미 여성의 징병 대상 신고 의무화 조항에 합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오늘 트럼프 차기 정권 인수팀이 세금 개혁을 취임 이후 첫 번째 주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Remember, another big thing about our tax policy is that we're going to repatriate trillions of dollars off the shore of the United States, bring it back here to help our manufacturing base, and again, with an extreme focus on the middle class and working class famili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선거 기간 동안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업을 모두 접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15일 당선인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SNS에 기자회견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모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겠다는 사실을 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은 이 같은 일이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 나의 다양한 사업들과의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자신이 완전하게 기업 운영에서 배제시키는 법적 서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직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맡아오던 사업은 모두 자녀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밤 맨해튼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거행되는 초대형 트리 점등식에는 오늘 밤 8시 55분에 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올해 트리는 업스테이트 오네온타에서 온 94피트 높이의 노르웨이산 전나무로 5만 개 이상의 LED 전구로 장식됐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로 오늘 오후 3시부터 오에비뉴와 아메리카스 에비뉴 사이에 40일가와 50일가의 거리가 통제됐습니다.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비선실사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서울 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 특검팀에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핵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무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규정해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향후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성과를 올릴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사퇴 의사 표명과 무관하게 지난해 말에 이루어진 양국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의 표명에 따라 위안부 합의, 특히 소녀상 이전이 진행될지 의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 합의한 것은 양국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안부 합의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각국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는 30일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앞서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 등재가 확실시된 바 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선거는 계속됩니다. 이제 내년에는 뉴저지주의 시장 선거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저지시티에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여태 의원이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포커스인에 윤여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13년이었죠. 네. 한인 유권자가 딱 5명밖에 없는 저지시티에서 시의원이 되셨습니다. 네네. 그때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시의원이 되셨죠, 그때? 그때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그 저지시에서 부시장을 한 9년을 역임했어요. 1992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그 부시장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경쟁협회라든지 미경쟁협회라든지 그 로컬 지역에 많은 그 회장직과 그 다음에 그 봉사를 해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어떠한 그 시민을 돕는 일을 시 정치권 밖에서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의원을 출마했었습니다. 네. 예, 그동안 근데 그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30년간 사회 봉사한 거를 보고서 많은 지지를 해주고 후원해준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시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인 동포사회에 정말 불같은 그 뜨거운 그 지지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그 인디펜던트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기 때문에 그 사실 쉽지 않은 선거였었습니다.
네, 그때 그 열화에 힘입어서 이제 계속되는 시장 선거에까지 그 열기가 좀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꼭 한 가지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그래도 주민들 잘 알고 있고 제가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게 재정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 한인 커뮤니였고 또 많은 그 발란티를 해준 것도 한인 커뮤니였고 또 그 저지시에 사신 그 주민들의 그 혼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이 되면은 최고의 시의원이 되겠다. 그래서 3년간 정말 열심히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해 왔더니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이 한번 시장 해봤으면 좋겠다. 또 너 같은 사람이 시장으로서 한번 그 시의 발전에 기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성원에 힘입어서 2017년에 그 이뤄있는 17년, 그러니까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있는 그 시장 선거에 출마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원으로서 그런 말 들으시면 참 뿌듯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3년의 그 시의원의 그 거의 4년 되죠. 그 성실히 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제가 인정받음으로써 저를 후원해 주신 한인 동포사회나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또 저를 지원하고 후원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고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시의원이 됐고 또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시민이라든지 저를 후원하신 모든 분에게 그 좋은 그 뭐라 합니까 그 떳떳하고 어떤 프라이드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시에서 여러분 사시는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세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저지시가 부동산세가 유난히 비쌉니다. 네. 또 비싼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 감면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필요 이상의 그 부동산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장기 거의 30년씩 주는 부동산 감면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거의 4년을 쌓았습니다.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공질서, 퍼블릭 세이프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세니테이션, 그 소위 말해서 시를 깨끗이 하는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그 공원이라든지 파크라든지 또 어린이 그 놀이터라든지 그 좀 이렇게 좀 낫게 만들고 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그리고 힘든 것이 있으면은 항상 나서서 일해주고 그런 것이 시민한테 많은 그 감사의 편지도 받고 또 이메일도 받고 아마 그런 것이 상당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세금이라든지 위생 또 복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된다면 또 네. 특별하게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공약이나 정책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또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이 되면은 저지시는 그 정부 구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시장 중심제의 그 구조로서 된 형태가 저지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강한 시장, 약한 시의원 제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인 것처럼 시장 중심제 그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면 좀 더 많은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또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시의 행정이라든지 시의 뮤니시퍼 서비스가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움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좀 나은 시정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걱정인 건 이제 이 스티브 플롭 현 저지시티 시장이 예. 뉴저지 주지사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 맞습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이제 네.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맞아요. 그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옳은 일을 할 때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그 시장이 거의 한 3년 3개월 동안 시장을 취임하고 나서 3년 3개월 동안 저지시 시정은 돌보지 않고 사실은 나가서 그 가버너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실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지시에 많은 사람들을 시 공무원을 하야했는데 그 하야한 사람들이 저지시 밖에 주민이 아닌 그 가버너 선거를 위한 그 정략적으로 그 저지시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좀 내보내고 다시 저지시 주민들도 채우고 능력 있는 주민들도 채우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뽑아놓은 시장이 한 3년 3개월 동안 시정 돌보지 않고 딴짓을 했다. 이거 사실 그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그동안 주민들이 그 본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 꾸준히 3년,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시정에 신경 쓰고 시민들에서 싸워온,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카운슬맨 마이클 유는 시의원 그 윤여태는 시민들을 위한 편에 항상 써서 시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 명성을 얻었던 것은 아마 선거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참 그런 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길 공산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아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길 공산, 정치라는 것은 그 99%의 승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1%의 저희가 있다 하더라도 그 1%에서 좌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열심히 함으로써 아마 좋은 결과를 있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의 뒤에는 항상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동포사회가 든든한 소위 말해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 백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저를 믿고 따라준 주민들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한인 동포분들이 보시면서 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예. 시장이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스티븐 플럽 후보와 예. 좀 맞서는 나만의 장점 또 나만의 정책 공약이 있다면 좀 하나 이런 말씀해 것 주세요. 같아요. 첫째 그 나만의 장점은 말을 바꾸지 않는 정치인. 예, 그리고 항상 잘못된 결정이든지 잘된 결정이든 항상 결정을 내리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아마 그 레피테이션 소위 말해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이번 선거 그 캠페인하면서 주민한테 말하는 것이 2017년 시장 선거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찍고자 한다면 주민들한테 항상 얘기가 말 잘하는 사람을 찍고자 하면 절 찍지 말고 현재 시장을 찍든지 또 다른 사람을 찍되 그러나 만약 정말 시정과 주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찍고자 한다면은 주저없이 나를 찍으라고 그러면 아마 선택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을 제가 30년의 그 사회 봉사활동과 또 4년의 그 시의원으로서 한 역할로서 프로분 그러니까 증명된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조세의 형평성, 소위 말해서 부동산세 형평성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의 천불과 그 다음에 픽스드 인컴, 시니어의 천불은 그 천불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 시 부동산세를 막고 그 다음에 시의 그 세금을 그 낭비하는 정말 그 시 정부가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지를 얘기한다면 아마 모든 주민들이 부동산세 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막고 좀 더 그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함으로써 그 혈세를 아껴서 씀으로써 부동산세를 낮추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지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부 지역에서 이거 치안 문제가 사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지역에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그 팔라시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 팔라시가 뭐냐면 스케줄링 인포스먼트, 그러니까 인포스먼트 그 경찰이 나가서 그 법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그 요일표한 어떠한 그 스케줄에 의한 그 법진부 수행을 함으로써 그 꾸준히 함으로써 2, 3년 후에 쇼통으로서 1년에 2, 3년 후에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가장 큰 문제가 저시가 큰 시다 보니까 사실 가베지가 큰 문제였어요. 그 스트레스가 더 어려운 거,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또한 그 세니테이션 예산을 늘려서 그 좀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시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그 경제 운영이 그 다운타운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 회사라든지 큰 그 어떤 그 슈퍼마켓을 통해서 슈퍼마켓에서 큰 가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다시 그거를 이너시티,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 소위 말해서 길거리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그리고 길거리 상권을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그 새로운 잡을 창출하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제부터 정치까지 참 다양한 부분의 정책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한인 동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또 시정을
정말 정직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후원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2014년에 선거자금 모을 때 99.99%의 선거자금이 한인 동포들의 그 정말 그 순수한 선거 자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시정에 참여해서 일을 할 때도 정말 주민만 보고 어떤 돈에 의한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들을 보고 정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시장 출마하게 돼서 임하게 되면은 우리 동포들의 정말 불같은 소원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역사 110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여태 의원이 출마하는 시장 선거는 내년 11월 7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윤여태 의원과 포커스인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3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한 가정집에서 3살 남자아이가 머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의식을 잃고 뇌사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와 그의 남자친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그레이브샌드의 2161 웨스트 5가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의식을 잃은 3살 남자아이를 발견해 그를 코니아일랜드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아이가 머리엔 피로 흥건했고 몸에 배설물이 묻어있는 채 의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친모의 남자친구는 아이 목욕을 시키던 중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 긴급 심폐소생술 CPR을 실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뮤레일스의 한 건물에서 3층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3번 에비뉴의 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은 레스토랑 안쪽을 태운 뒤 아파트 건물을 타고 올라갔지만 다행히 위층에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명의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미드타운에서 발생한 현금 수송 차량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9월 29일 4시 30분쯤 현금 수송 차량에서 160만 달러가량의 금괴들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 48 웨스트 48가에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2달이 넘도록 용의자 검거에 진척이 없자 어제 경찰은 이 남성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5피트 6인치에 50에서 60세 사이의 중년 남성입니다. 어제 맨해튼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호텔의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경 호텔 안에 익명의 한 투숙객이 11층에 여러 정의 권총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에 호텔 보안 담당 직원이 11층을 향했고 이때 직원은 문 안쪽에서 총을 맞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부대와 테러 담당 부대를 출동시켰고 이들은 호텔에 위치한 렉싱턴 애비뉴와 이스트 21가 주변을 폐쇄한 뒤 호텔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4명의 남녀가 총을 들고 있는 1112번 방을 급습했고 경찰은 이들 4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문제는 다소 황당하게도 이들이 들고 있던 총은 비비탄 총이었으며 이들은 당시 페이스북에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중계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현행법상 비비탄 총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비탄 총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보석금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상속자 중에 한 명인 39살의 라포 엘칸이 납치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피아트의 창업자 잔니 아넬리의 손자인 엘칸은 뉴욕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지난 주말 납치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엘칸은 돈이 바닥나자 가족들에게 전화해 자신이 납치됐으며 납치범이 몸값으로 1만 유로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은 경찰에 즉각 신고했고 경찰은 돈을 수령하려던 엘칸을 붙잡아 조사한 끝에 그가 납치 자작극을 꾸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뉴욕시경은 엘칸이 체포 당시 매춘부와 함께 있었는지 이번 사건에 마약이 연관됐는지 대해서는 아직 답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각종 매체들은 성전환 매춘부와 주말을 보냈으며 술과 마리아나, 코카인 등을 소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카는 지난 2005년도에도 피아트 본사가 위치한 이탈리아 토리노의 창녀촌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안경회사인 이탈리아 인디펜던트를 공동 창업해 패션 사업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뉴욕에는 사업차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30일 2321호결의 채택으로 업그레이드됐지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다시 큰 틀의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해왔던 미국의 행정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의 낸시 펠로시 현 원내대표가 연임됐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30일 팀 라이언 의원과의 표결한 끝에 134대 63으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2002년도부터 하원 민주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오펙은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어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회원국들이 하루 최대 생산량을 3,250만 배럴로 120만 배럴을 줄이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펙은 2008년 금융 위기로 유가가 주저앉자 하루 평균 150만 배럴을 감산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발효된 파리 기후협정과 관련해 오는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클린 에너지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구조를 바꿔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모든 유럽인들을 위한 클린 에너지라는 제목의 파리 기후협정과 관련한 EU의 서약 내용 이행 방안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EU가 단순히 클린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리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캐나다의 일자리의 질이 계속해서 악화돼 지난해 기준 근로자의 61%가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명 시중은행인 CIBC 은행이 2000년대 이후 일자리와 임금 동태의 실태를 연구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평균치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아시아 지역에 달러 부족 사태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아시아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었던 외국인 자금이 급감했다며 내년에 이 지역의 달러화 유동성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카고시가 도시 빈민가에 장기간 방치돼왔던 땅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각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은 2014년 흑인, 저소득층 밀집지구 인구로 대해서 첫 선을 보인 공터 매각 프로그램을 도시 남부와 서부 33개 지구 4천여 곳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빈민가가 산지한 시소유 공터를 해당 지역 주민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각 1달러씩을 받고 넘겨 생산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인기 있는 가정용 음성 인식 비서 에코에 터치 스크린을 더한 프리미엄 비전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7인치 터치 스크린이 있는 프리미엄 가정용 음성 인식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늦가을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자정이 지나고 새벽까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밤 기온은 56도로 공기는 그리 차갑지 않겠습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은 오전 중에 다소 구름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56도와 오늘과 비슷하겠고 밤 기온은 41도로 오늘보다 많이 낮아져 서늘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져 5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비 소식 없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량 많아지다가 늦은 밤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